1등급이면 무조건 신용대출 가능할까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제가 최근에 대출 뽀개기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어느 구독자분께서 저 신용대출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라고 너무 다급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신용대출을 아주 번외편으로 짧게 시리즈로 가지고 왔습니다. 신용대출이 뭘까? 신용등급이 뭘까? 좀 아직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나가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지갑을 차에 두고 왔나? 왜 지갑이 없지? 어떡하지?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저 같으면 뭐 신분증이 있으면 신분증을 맡기거나 아니면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을 잠깐 맡기고 지갑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용거래의 기초입니다. 서로 믿는 거죠.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핸드폰을 찾아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식당이 제가 매일 가는 단골 식당인 거예요. 사장님이랑 저랑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 지갑을 안 가지고 온 상황에서 사무실에 올라가서 조금 이따 갖다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사장님이 그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장님과 저는 신용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몰랐지만 여러분들도 평소에 신용거래를 하고 있었고, 이런 신용거래를 어떻게 수치화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신용등급이에요. 여러분들이 체크카드를 쓰고 은행에서 거래를 하고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 대금을 갖고, 이런 것들이 모두 신용거래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런 신용거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작게는 뭐 차를 사는 3천만 원부터 크게는 전세, 뭐 보증금을 필요로 하는 뭐 5천, 뭐 1억, 2억까지 아주 큰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큰 금액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린 첫 번째 우선 대출을 떠올리고 은행을 떠올릴 거예요. 은행에 가서 이 돈 좀 빌려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고민부터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 이 신용등급으로 은행 가면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용등급을 잘 쌓아두셨다면 은행에 가서 상담을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신용등급은 어떻게 매겨지느냐? 네, 신용등급은 보통 1000점 만점입니다. 제가 신용등급, 신용점수에 관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1000점을 기준으로 이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매기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일반 은행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등급은 1등급에서 6등급이에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신용등급을 뭐 카카오뱅크나 토스나 뭐 뱅크샐러드나 이런 데서 바로 신용등급, 신용점수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1등급이 아니라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이제 신용거래가 아직 많지 않은 분들은 3등급에서 5등급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이건 뭐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 그만큼 신용거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통 수준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뭐 낮다고 절망하실 필요는 없고 계속해서 신용거래를 하시고 꾸준히 연체 없이 잘 활용을 하신다면 등급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급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은행에서는 그러면 고객과 은행 직원 처음 보는 사이예요. 그럼 이제 은행 직원은 어떤 걸 보고 이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신용등급. 이 신용등급은 한두 가지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가지수로 보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뭐 직장정보, 뭐 소득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채 현황, 뭐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카드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뭐 연체 기록이라든지 아주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걸 점수화한 게 신용 등급이에요. 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용 등급을 보고, 또 만약 주거래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을 신청하시게 되면 이 사람의 은행 거래를 하고 있는 현황,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1등급이면 무조건 신용대출 가능할까요? 입니다. 네, 등급 물론 좋죠. 이 사람이 신용거래를 굉장히 잘 하고 있지만 1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출을 해주진 않아요.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정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와 단순하게 신용 점수, 신용 등급으로만 받는 대출은 대출 가능한 금액이라든지 대출 금리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점들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우선 어디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맨날 대출 문자 날아오죠. 대출 필요하신 분 3천만 원 뭐 최저금리로 해드립니다. 이런 문자 굉장히 많이 오죠. 거기에 신청을 하면 될까요? 네, 아니죠.
네, 여러분들이 대출을 신청하려면 우선 제1금융권, 그리고 제2금융권, 그리고 제3금융이 아닌 기타금융권 이렇게 차례대로 보시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금융권은 제1금융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죠. 자, 제1금융은 여러분들이 많이 거래를 하시는 시중은행, S은행, H은행 여러 은행들이 있고 지방은행들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2금융 같은 경우에는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이런 곳들이 2금융이고요. 나머지 뭐 땡땡먼 이런 곳은 기타금융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대출 거래를 하실 때, 특히 신용대출 거래를 하실 때 금융사 선정이 왜 중요하냐면 1금융과 2금융과 기타 금융의 거래를 하는 거에 따라서 신용 등급의 영향을 적게 받느냐 많게 받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금융 거래를 하게 되면 만약에 내 신용 점수에서 뭐 100점이 깎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2금융은 뭐 마이너스 200점, 3금융은 마이너스 300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범위는 조금 이거보다는 적지만 어쨌든 쉽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뒤로 갈수록 점수가 많이 깎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은행에 근무할 때 어떤 젊은 남성 고객분이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기타 금융 거래를 하셨는데, 이제 시중은행 거래를 하고 싶다고 이제 상담을 전화로 요청을 하셨었어요. 근데 본인은 거기를 거래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대출을 받았대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기타 금융이었던 거죠. 이자가 너무 비싸서 1금융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이게 신용 등급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1금융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또 이게 악순환의 고리인 거죠. 대출을 갚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또 빌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대출을 어디에서 받는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서 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금융기관별로 대출이 가능한 등급이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있습니다. 1금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들이 대출이 가능한데 그 좋다라는 기준이 꼭 1등급만 뭐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그러니까 커트라인만 넘기면 돼요. 7등급부터는 좀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받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뭐 은행마다 또 규정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6등급까지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2금융 같은 경우는 1등급도 거래가 가능하지만 조금 더 등급을 완화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금융은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해주는데 대신 이자가 비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자가 저렴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용 등급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 곳은 1금융, 뭐 시중은행,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K은행, S은행 뭐 이런 곳이 될 수가 있고 2금융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좀 한도가 부족한 경우예요. 1금융에서는 1,000만 원밖에 안 해주는데 2금융 갈 때 2,000만 원 해주더라. 대신 그만큼 이자도 조금 더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3금융은 이제 1금융에 거래가 안 되고 2금융도 좀 애매한데 한도가 더 필요한.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한도는 많아지지만 이자도 같이 올라가고 신용등급도 같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별로 좀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디에서 대출을 받고 어떻게 금융거래를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내 신용도 관리도 할 수 있고 앞으로 금융거래를 하는데 1금융거래, 2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의 첫 선택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용대출을 사용을 하는데 대출을 사용하면 이런 문의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출 이자는 그대로 내고 적금을 넣고 목돈을 또 따로 모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집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집을 담보로 받는 건 은행이 만약에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이 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내 소득을 담보로 잡아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건데 만약에 내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은행에서는 바로 대출을 갚으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대출을 갚지 않고 그냥 연체시키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 신용대출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사용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건 좀 자금 계획에 따라서 상환을 할지 적금을 할지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들어갈 곳이 있고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신용대출을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신용대출은 내 상황에 따라서 받을 때마다 한도나 금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도를 좀 많이 받아 놓은 경우에 앞으로 나 돈이 좀 들어갈 때가 더 많아 하는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우선 이자를 내면서 대출을 유지시키는 게 나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금을 쓸 일이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신용대출 조금씩 갚아나가는 게 더 낫죠. 왜냐면은 적금이자보다 대출이자가 더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갚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용대출, 그리고 신용등급, 그리고 은행에서 과연 어떤 걸 보고 신용대출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대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또 상품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용어들이 어렵고 헷갈리잖아요. 금융기관별로 대출 금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대출 뭐 상환 방식이라든지 좀 디테일한 부분들, 어려운 용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지식을 조금 더 빨리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영상 요청은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